자, 이번에는 그 커피 로스팅 엑서사이즈를 텐서플로우를 가지고서 한번 구현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 수업 내용에 있던 거를 진짜 한번 실현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요 슬라이드. 그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하고 네트워크 구조까지 설명된 슬라이드였죠.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뭐였었나요? 우리가 여기 보다시피 온도 나타내는 것이 수평축, 그리고 그 duration, 얼마 정도 기간을 할 건지가 수직축인데, 즉 그 온도는 그 섭씨죠. 그리고 그 기간 duration은 분단인데, 어떤 때는 로스팅이 잘 되고 안 되는데, 즉 여기 빨강색에 해당되는 값들이 good 로스트, 그러니까 로스팅이 잘 된 커피고요. 나머지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 네트워크로 구성할 건데, 그러니까 입력은 두 개의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특징값, 온도하고 duration, 그죠? 그 두 개의 값이 들어가서 이 첫 번째 층은 세 개 노드, 그죠? 세 개 노드. 두 번째 층은 출력층인데 그냥 노드 하나로서 결과를 얻어서, 그때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게 0.5랑 비교해서 0.5보다 크면은 포지티브 결과로 보는 거고요. 작으면은 네거티브, 안 좋은 결과로 우리가 그 추정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 헬퍼 패키지는 그대로 가져와서 카피해서 페이스트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아요. numpy, pyplot, tensorflow고 나머지는 유틸리티 코드가 좀 제공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도 그냥 가져올게요. 데이터 가져오는 게 헬퍼 함수에 있는데 load copy data라는 것을 XY로 가져온 다음에 모양을 한번 보면 딱 알아요. 200 by 2와 200 by 1, 즉 그 입력 특징 벡터가 두 개짜리잖아요. 그죠? 온도하고 그 기간, 그리고 그게 200개 있는 거예요. 라벨도 200개가 있는 거니까 훈련 자료는 200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거는 그 제가 일일이 이렇게 예쁘게 그리긴 힘든데, 여기 헬퍼 함수로 plt los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x하고 y 값 주면은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지금 보니까 x축과 y축을 다 그 표시하고요. 그리고 포지티브, 그러니까 y가 1인 그러한 그 훈련 자료는 이렇게 x로, 그리고 y가 0인 훈련 자료는 동그라미로 표현했고요. 여기에 그 보라색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적인 아마 바운더리가 이렇게 구해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아마 다 맞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의 그 바운더리, 그 결정 경계를 미리 한번 보여주면서 요거를 한번 그 분석을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요 그림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에서 해야 될 거는 뭔가요? 우리가 그 수업에서도 알 것처럼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규화 과정. 그냥 데이터에, 그러니까 그 각각의 특징들, 여러 개의 특징을 쓸 때 특히 이건 두 개의 특징을 써요. 템퍼리처하고 그 듀레이션을 쓰는데, 이 그 값의 크기하고 레인지가 각각 달라요. 왜냐하면 온도는 뭐 마이너스, 여기 맥스 민을 쓰니까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이 첫 번째 줄은 제가 그냥 카피해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줄은 그냥 카피해서 프린트하면요. 이거는 그 numpy에서 제공되는 맥스 값, numpy에 제공되는 미니멈 값 찾아내는 함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x의 그 0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값들의 말하자면은 맥스 값과 미니멈 값. 보니까 284.99부터 151.32. 이게 온도의 그 레인지 같아요. 그죠? 미니멈 맥스가 거꾸로 되어 있네요. 오른쪽 게 미니멈, 왼쪽 게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그 로스팅 하는 기간, 시간은 짧게는 11.51분, 그리고 15.45분, 이렇게 그 기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 노멀라이즈를 해줘야 돼요. 노멀라이즈 해주는 방법, 텐서플로우에서는 하나의 층으로 제공됩니다. 그게 뭐냐면, TF의, 케라스의, 레이어에 있는 건데,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 아규먼트로 엑시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노멀라이즈 할 거냐. 여기서는 근데 마이너스 1을 썼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냐면요, 두 번째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방향은 0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방향이죠. 그러니까
벡터가 여러 개, 길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그 하나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놈 레이어라는 이름으로 놈 밑줄 L라고 변수로 받아내고요. 자, 실제로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놈 L에 점 어댑트 대문자 X를 집어넣으면요. 이거는 데이터 X에 요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1번 축 방향으로 노멀라이즈 할 건데 거기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이게 클래스 오브젝트인데 그래서 실제로는 NORM 밑줄 얘한테 입력값 x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노멀라이제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xn이라는 또 다른 변수에다가 노멀라이제이션 된 결과를 우리가 받아오겠어요. 그런 다음에 노멀라이즈 된 다음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의 말하자면은 미니맥스 값을 갖는지 요거는 또 프린트 앤 페이스트로 그러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로 제가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넘파이 이걸 쓰는 건데 여기 프린트 문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아까는 그 온도의 맥스민이 그 284에서 151이었는데 이제 1.66에서 마이너스 1.69로 듀레이션도 마이너스 0. 그러니까 1.79 그러니까 플러스네요. 플러스 1.79부터 마이너스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그 마이너스 플러스 1 사이에 거의 모든 게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건 맥스 미니멈 값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넓게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훈련시킨데 또 다른 요런 테크닉도 하나 알고 있으면 좋긴 좋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확장하는 것 중에 똑같은 값을 가지고 그냥 복사해서 뭐 불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데 너무 작은 개수를 가지고서 하면은 그 속도나 이런 거를 우리가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른지를 살펴보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numpy.tile이라는 함수를 쓰면요. xn 지금 우리가 노멀라이즈 한 거죠. 그거를 얼마나 크기로 카피해서 말하자면 확대시킬 거야. 1000by1. 그러니까 1000배를 우리가 카피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원래는 200개였는데 1000배 하면 몇 개인 거예요? 데이터 샘플이 20만 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y도 같은 개수를 해줘야겠죠? numpy tile y 값을 이것도 1000,1으로 확대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 XT 쉐입과 YT 쉐입 타일 된 거를 한번 보면 좋겠죠? 이 쉐입을 보면은 사이즈를 알 수 있으니까요. XT 점 쉐입과 YT 점 쉐입을 프린트 해볼게요. 20만 바이 2, 20만 바이 1으로 딱 이제 그 데이터 개수가 20만 개로 늘었습니다. 1000배 증폭한 거예요, 데이터 개수를. 자, 여기 이제 텐서플로우를 만들어서 우리가 컴파일해서 훈련시키는 거, 이렇게 하는 거를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랜덤 시드를 집어넣는 거는요. 그러니까 일관된 그 결과를 말하자면은 실험할 때 많이 뜨는 거죠. 랜덤 값이 항상 진짜 랜덤 값인데 똑같은 랜덤 값이 나오는 거. 랜덤 점 set seed. 근데 seed가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1, 2, 3, 4라는 seed를 한번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요건 할 거고요. 자, 모델 만드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 해봤잖아요. 모델 equal sequential로 sequential이라는 함수로 목록을 줘서 만드는데 이번에는 이제 층이 있죠. 근데 층을 만들기 전에 이 input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을 수가 레이어는 아니에요. 인풋은요. 인풋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 tensorflow.keras의 대문자 인풋입니다. input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모양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안정되게 우리가 항상 넣을 모양이 2 by nothing이죠. 길이가 2인 어레이로 우리가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층을 만들어 넣어야겠죠. 자, 댄스를
자, 요번에는 그 TF 케라스 레이어 댄스라고 안 쓴 이유는 요 앞에서 아예 댄스로 받아놨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그죠? 이런 방법을 써도 돼요. 텐서플로우 케라스 안에 레이어즈에 댄스를 가져와. 그러면은 댄스 직접 써도 이렇게 상관이 없는 이런 또 다른 문법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첫 번째는 유닛 3이었죠. 그래서 요거 3이고요.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로 쓰는 거였죠. 그리고 이름도 한번 줘볼까요? 이거는 레이어 1.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층은 또 만들어야죠. 두 번째 층은 또 댄스로 하는 겁니다. 출력층이니까 노드 하나고요. 액티베이션 이퀄 똑같이 시그모이드였죠. 그리고 레이어 이름 또 줍시다. 이번엔 두 번째 거니까 레이어 2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Shift 엔터 치면은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모델 다시 확인하는 방법, 모델.summary 하면은 딱 보여지죠. 자,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크기가 명확히 보이겠죠? 자, 레이어 1, 3개의 노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 2, 2개, 하나의 노드죠. 자, 파라메타가 9, 4가 되어 있어요. 왜 9, 4일까요? 레이어 1은요, 그 앞에 입력이 2개가 들어가서 3개로 바뀌니까, 웨이팅 개수는 그 연결한 그 컨비네이션 개수 2 곱하기 3, 6이에요. 근데 왜 9냐면은 6 더하기 요 노드 개수만큼 바이어스가 또 3이 더해져야죠. 그래서 9예요. 얘는 3 곱하기 1, 그죠? 그런 다음에 2를 더하니까 4. 그렇죠? 그래서 9에서 4입니다. 요거는 아마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그 예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산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볼게요. 즉, 2 곱하기 3 더하기 3이 9고요. 3 곱하기 1 더하기 1이 4라서 9와 4라는 요 파라메타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그 웨이츠가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디폴트 값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W1과 B1을 한번 그 get weight로 한번 가져다가 출력을 해볼게요. 모델에서 레이어를 먼저 가져와야 돼요. get 밑줄, 그러니까 층을 레이어, 이름을 가르쳐줘야죠. 레이어 1에 있는 걸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얘에서 그 레이어에서 이거 한 번에 해도 돼요. get 밑줄 weights 하면은 이제 그 구해지겠죠. 요거는 그대로 요걸 카피해서 제가 또 써볼게요. 왜냐면은 똑같은 건데 2로 바뀌는 거죠. W2, B2, 레이어도 레이어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바꿔서 쓰고, 이 프린트하는 거는 제가 요렇게 요 포맷 맞춰서 프린트하는 F 스트링 쓰는 방법을 일일이 타이핑하는 게 너무 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카피할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층에 그 W는 2x3인데 이렇게 6개의 2x3 행렬로 주어져 있고요. 바이어스는 항상 0으로 초기화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이어스 2도 그렇고 그 W2는 1x3, 3x1이니까 이렇게 3개의 값으로 임의의 값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컴파일에서 피팅하는 거 이것의 세세한 내용은 배운 적은 없지만 이런 문법이다라는 정도는 설명이 됐죠. 강의에서 어떻게 이제 모델.컴파일 컴파일을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주는 제일 중요한 건 로스 함수 주는 거였죠. 로스 함수를 텐서플로우에서 제공되는 케라스 제공되는 로시스라는 요 섭 모듈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쓰려는 거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죠. 바이너리 CROSSENTROPY 엔트로피. 요걸 쓰겠다고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옵티마이저도 줘야죠. 옵티마이저는 일단은 우리가 보통 그레디언트 디센트만 배웠지만 실제로는 그걸 쓰는 일은 거의 드물고요. 이 가장 많이 쓰는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여기선 선택을 합니다. 이것도 케라스 안에 있는 거예요. 케라스의
옵티마이저스의 ADAM, 아담스. 근데 아담은 원래 디폴트 값도 있는데 여기서 러닝 레이트를 하나 설정을 해주네요. 원래는 아마 0.0001인가 아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0.01을 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로 0.1을 주고요. 자, 이게 그 컴파일한 걸 완성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피팅을 해야죠. 완성. 컴파일 했으니까 fit 하는데 입력 X, 그러니까 그 뭐죠? 그 훈련 자료 그 입력 XT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타일, 그러니까 뭐죠? 확장해서 썼잖아요. 노멀라이즈한 거 확장해서 그 20만 개 XT 그리고 YT 그리고 에포크 주게 되어 있죠. 에폭스는 10번만 해볼게요.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에폭스 1 over 10 하면서 10번 중에 한 번 하는데 숫자가 뭔가가 바뀌고 있죠. 6250 중에 몇 번째, 6250 몇 번째 하는데,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요 밑에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여기 계산하는 동안이 조금 시간 걸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에포크라는 건요, 모든 훈련 자료가 한 번씩 사용할 때 다 사용된 경우를 한 에포크라고 불러요. 그리고 10 에포크라는 거는 이 한 번씩 모두 사용한 거를 10번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배치 프로세싱이라는 프로세싱의 이름은 원래는 모든 훈련 자료를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미니 배치 프로세싱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미니 배치라는 건 뭐냐면 배치 사이즈를 전체 훈련 자료가 아니라 일정한 좀 크기를 갖는 작은 숫자를 줘요. 그러면 여기 디폴트 값이 있어요. 32. 근데 이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32개의 훈련 자료를 가지고서 개를 가지고 한 번 돌리고 그거를 말하자면은 갖고 있다가 다음번에는 그다음 그라디언트 때는 또 32개 다시 쓰고 그게 6250번을 해야지만 20만 개의 훈련 자료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마다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일어나긴 하지만 제대로 그 훈련 자료를 다 쓴 그 횟수는 이렇게 카운트에 에포크를 카운트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32 곱하기 6250을 하면은 아마 그게 20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말하자면 배치 프로세싱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 끝났네요. 결과가 로스가 여기 보니까 디폴트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로스 값을 주거든요. 0.0031이라는 로스가 거기서 마지막에 얻어졌다고 하는 건데 자,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일단은 웨이트하고 그거를 뭐가 얻어졌나 봅시다.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은 거니까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할게요. 뭐냐면 지금 이제 훈련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웨이트가 달라졌을 거예요. 훈련이 뭘 하는 겁니까? W를 바꾸고 B를 바꿔서 그 데이터셋을 훈련 자료에다 맞추는 거잖아요. 뭐로 바뀌었나 볼게요. 바꾼 걸 보니까 사실 이걸 봐서는 아무런 우리는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W1은 요 숫자로 12.6,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0.00113 등등등 이렇게 바이어스도 구해졌고요. 그죠? W도 2 바이어스 값 다 구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써서 말하자면 프레딕션 하는 거, 예측하는 거 하면 돼요. 근데 요번에도 또 우리가 솔직히 제대로 된 훈련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요 데이터를 말하자면 점검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요. 새롭게 W하고 B를 만들어 넣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W하고 B가 있어요. 여기에 잘 맞는, 이미 훈련돼서 구해놨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대로 얘가 훈련됐으면 W1은 요 6개 값, 바이어스는 요 3개 값, 그리고 W2는 요 3개 값, B2는 요 하나의 값일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요. 그거를 요 set weight로 레이어 1과 레이어 2에다가 다시 박아 넣습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서 이제 우리가 훈련시킨 파라미터가 아니라 여기서 입력한 파라미터로 그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말하자면 조금 변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요 훈련 자료, 그러니까 테스트 자료 2개 넣어볼 거예요. 포지티브 테스트 자료하고 네거티브 테스트 자료인데 포지티브는 200하고 13.9.
그리고 이건 한번 만들어 넣어볼까요? 우리가 이건 연습 삼아서. 테스트 에러가 없는 관계로 직접 만들어 넣는 겁니다. X 밑줄 테스트 한 다음에 numpy 어레이를 써서 우리가 만들 거고요. 2차원 어레이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200이라는 값과 13.9라는 값이 첫 번째 테스트 데이터고요. 그리고 똑같이 200이라는 온도는 똑같이 주네요. 그리고 17 기간을 분이라는 거를 두 번째 값을 넣어서 주고, 자, 이게 x 테스트인데 그냥 넣으면 안 돼요. 입력을. x 테스트 n이라는 변수에다가 nom 밑줄 l, 우리가 normalize 하는 그 층이 있었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 x 테스트를 넣어서 우리가 그 normalize를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훈련한 거는 normalization을 그러니까 그 정규화된 자료에 대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평균값과 그 분산으로 정규화가 되지 않으면 잘못된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진짜 프레딕션은 요거 한 줄입니다. predictions 한 다음에 model .predict 그 다음에 입력값을 넣어주면 돼요. x 밑줄. 이거는 그 2차원 어레이를 그냥 넣어주면 2차원 어레이에 해당되는 값이 계산돼서 나오고요. 이것을 계산한 다음에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잘못됐네요. 둘 다 똑같은 값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걸 입력할 때마다 이상하게 이게 요걸 넣어서구나. 테스트 n을 지금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이걸 잘못 넣었어요. 미안해요. 제대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뭐 어떤 계산이 됐냐? 9.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0.2.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0.963이죠. 거의 1에 가까운 게 나온 거예요. 얘는 3.03 10의 마이너스 8승. 얘는 거의 0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포지티브 이그젬플이니까 당연히 1에 가까운 거. 두 번째 네거티브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안 하죠. 결과적으로는 0 또는 1 값으로 이렇게 출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요거는 뭐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y 해시라는 거를 만들어 넣을 건데 새로운 그 y 그 예측 값을 0 또는 1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지저분하잖아요. 963 뭐 10의 마이너스 3.03 뭐 10의 마이너스 8승이 아니라 얘가 0.5보다 크면 1로 0.5보다 작으면 0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프레딕션 된 지금 예측한 값을 우리가 그 0.5를 기준으로 0 또는 1로 바꿔서 프린트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1 또는 0이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하나 스마트한 그 소위 코딩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논리 연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predictions가 0.5보다 크거나 같다 논리 연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as 그게 true 아니면 false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티저로 바꿔서 이렇게 as type 이렇게 달라는 거고 너무 간단하죠. 그냥 한 줄짜리 코드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도 1 또는 0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기 하나 더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그 코딩이 아니라 그림으로 뭘 학습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은요. 한번 볼까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요 밑에 있는 세 개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좀 그림 그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바로 그렸네요. 볼까요? 지금 요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없네. 우리가 이렇게 층이, 두 개 층이죠. 두 개 층. 입력층, 입력이 들어오면 첫 번째 층이 히든, 두 번째 층이 출력. 근데 히든 층에 노드가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 노드마다 무언가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항상. 모든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그 액티베이션 함수가 시그모이드면 결국엔 로지스틱 회귀를 푸는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어떤 계산을 했는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습니다. 지금 요 그림을 볼게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노드는요. 템퍼리처와 듀레이션이 들어왔을 때 입력은 똑같으니까요. 요렇게 잘라버려요. 왼쪽이 1이고 오른쪽이 0으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여기 지금 뭐죠? 보라색 그 직선과 거의 그 일치하는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아냈다고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 레이어 1의 유닛 1, 유닛을 0, 1, 2로 산 거예요. 두 번째 노드는 템퍼리처와 그 듀레이션이 들어왔을 때 이 수평선 보라색 직선을 결정 경계로 하는 거를 찾은 거예요. 그죠? 요 아래쪽이 1, 위쪽이 0. 그리고 이 세 번째 노드는요, 요 대각선으로 그은 요 보라색 선, 이거를 그 소위 결정 경계로 하는 이러한 그 로지스틱 회기를 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제대로 푼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왼쪽 오른쪽 나누고 위아래 나누고 이 대각선 위와 대각선 아래 나누면 그거를 조합하면은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거는 포지티브, 그 바깥에 있는 건 네거티브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너무 쉽겠죠. 그게 말하자면 출력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 우리 눈에는 설득력은 없지만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즉 플롯 아웃풋 유닛 W to B2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 마지막 출력단에서 계산된 그 소위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입력은 3개잖아요. 그래서 유닛 0, 유닛 1, 유닛 2.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이라는 거는 3개의 축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축이 그 이전 그 액티베이션 함수 값이에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 값만 나오겠죠. 3개의 노드에서.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은 출력단에서는 그 0 또는 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겁니다. 1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말하자면 유닛 0나 유닛 1이나 유닛 2가 그 0 근처에 있는 부분에서 포지티브한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이 웨이팅 값이 구해졌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좀 설명해 주는 건데 요거는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설득력 있는 어떤 그림은 아니고요. 그런 관계식을 한번 찾아봤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계로 찾았구나. 제일 마지막은 앞에서 봤던 것과 그 유사한 그림을 또 그려보는데요. 이 계산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여기서 보여지는 건.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설명하고 마지막에 나오면 결과가 다 계산이 끝나면 이걸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 요 두 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요 두 그림 그려요. 근데 이 두 그림이 아까 봤던 그림하고 똑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뭐가 다른 거냐면 동그라미하고 빨간색 X는 훈련 자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아까 보라색 직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 똑같은데 보라색 직선보다 중요한 거는 요 뒤에 배경, 그러니까 배경에 가만히 색깔을 보면요. 흰색부터 파랑색이 그 농도가 변해요. 그래서 파랑색은 1이라고 예측된 지점이고 그리고 0은 0이라고 예측된 지점인 거예요. 이 뉴럴 네트워크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 다 됐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아직도 하고 있네요. 꽤 오래 걸리네. 자, 그래서 그것이 요 영역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거는 뭐 별로 그렇게 꼭 큰 의미는 없지만 그 훈련 자료를 다시 여기에 넣어서 그 결과가 네트워크에서 결정된 결과를 한번 이번엔 노란색으로 포지티브를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제대로 다 이렇게 그 플로팅 되는 걸 알 수 있죠? 예측이 거의 그 맞았다는 겁니다. 그 훈련 자료랑 그 예측이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가 충분히 깊지 않으면 근데 이거는 너무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찾아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그 뭐 엑서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제 끝났네요. 결국엔 이렇게 오래 걸려서 끝났지만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 왼쪽 게 말하자면은 그 배경의 그 톤으로 저희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디가 포지티브 영역이고 어디가 네거티브 영역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얘는 실제로 그 훈련 자료를 다 집어넣어서 돌려봤을 때 이러한 결과가 예측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공지능 신경망으로 요 로스팅 커피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봤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